중세 유럽 전역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던 시대, 기독교 군대가 이슬람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코르도바는 단 하룻밤 만에 함락됐고 세비야도 무너졌죠. 그런데 단 한 곳, 200년 넘게 버텨낸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라나다였어요. 거대한 알함브라 궁전이 그들을 지켜줬거든요. 하지만 이 궁전이 특별했던 진짜 이유는 군사적 방어력이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죠. 중세 기술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물 시스템이 이 궁전을 살아있게 만들었고 7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이로운 시스템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함브라 궁전을 처음 보면 누구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됩니다. 화려한 기둥들, 섬세한 아라베스크 문양, 웅장한 홀들이 시선을 사로잡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이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정원마다 분수가 솟구치고 복도마다 수로가 흐르고 욕실엔 온수가 공급되고 바닥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을 알려주는 분수까지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 물 시스템이 없었다면 그라나다도 다른 도시처럼 무너졌을 텐데 말이에요. 엔지니어들이 처음 직면한 문제는 엄청나게 단순하면서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궁전은 언덕 위에 지어졌는데 그라나다의 주요 강보다 무려 200m나 높은 곳이었거든요. 물을 끌어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당시 기술로는 펌프도 없었고 전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재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엔지니어들은 강을 따라 상류로 6km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궁전보다 훨씬 높은 지점까지 말이죠. 거기서 댐을 만들어 강물의 방향을 틀었고 왕실 운하라고 불리는 새로운 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운하는 험준한 지형을 뚫고 나아가면서도 아주 완만한 경사를 유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사가 급하면 물이 너무 빨리 흘러서 통제가 안 되고 너무 완만하면 물이 정체되거든요. 이들은 정확히 그 중간 지점을 찾아냈죠. 엄청난 노력 끝에 운하는 마침내 궁전 바로 밖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궁전 설계자들의 꿈은 훨씬 더 야심찼거든요. 하늘 높이 솟구치는 분수, 온수 샤워 시설, 바닥 난방 시스템, 그리고 물로 작동하는 시계까지 원했습니다. 이 모든 걸 실현하려면 왕실 운하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또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궁전보다 훨씬 높은 곳에 거대한 저수지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 아래쪽에서는 왕실 운하의 물이 지하 파이프로 흘러들어가 60m 깊이의 우물에 모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우물 꼭대기에는 동물이 돌릴 수 있는 물레방아를 설치했죠. 이 물레방아에는 여러 개의 양동이가 달려 있어서 동물이 빙글빙글 돌면 우물 바닥에 물을 퍼올려 저수지로 옮겼습니다. 저수지는 약 400세제곱미의 물을 담을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궁전 전체를 며칠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이 시스템이 천재적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수지가 궁전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 중력이 자연스럽게 수압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잖아요. 그 힘이 바로 궁전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동력이었죠. 게다가 가뭄이 들어도 며칠간은 버틸 수 있는 비상용 물 저장소 역할도 했습니다. 일석이조였던 거예요. 저수지에서 나온 물은 수로교를 건너 궁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물은 궁전 내부에서 복잡한 수로망으로 나누어 흘러갔는데 각 수로는 정확히 계산된 양의 물만 통과시키도록 설계됐습니다. 너무 많으면 넘치고 너무 적으면 분수가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이 정밀한 수로들이 궁전 곳곳의 연못과 분수로 물을 실어 날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궁전 중심부에 있던 사자의 분수였습니다. 14세기에 만들어진 이 분수는 12마리의 사자 조각상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각 사자가 1시간마다 하나씩 물을 뿜어냈어요. 시간을 알려주는 분수였던 거죠. 아침에 한 마리만 물을 뿜다가 1시간이 지나면 2마리, 또 1시간 후엔 3마리, 이런 식으로 정오가 되면 12마리 모두 물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리셋되면서 다시 시작됐어요. 중세 기술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분수 중앙에 큰 그릇이 있었는데 이 그릇에는 12개의 구멍이 각각 다른 높이에 뚫려 있었어요. 각 구멍은 내부 파이프를 통해 사자 한 마리와 연결됐죠. 중앙 파이프가 그릇을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채우면 물이 차오르면서 구멍을 하나씩 막았다가 열었습니다. 구멍의 높이가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됐고 물 공급이 완벽하게 일정했기 때문에 정확히 1시간마다 다음 구멍에 도달했던 거예요. 12시간이 지나 그릇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천재적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이펀이라는 거였죠. 그릇 안에는 유자 모양의 파이프가 설치돼 있었는데 물이 차오르면서 이 파이프도 함께 채워졌어요. 물이 유자의 꼭대기를 넘어 반대편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물이 공기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막으면서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고 물의 표면 장력이 나머지 물을 모두 끌어당겼던 거예요. 몇 초 만에 그릇이 완전히 비워지면서 시스템이 리셋됐죠. 전기도 없고 복잡한 기계도 없이 순전히 물리 법칙만으로 작동하는 자동 시계였던 겁니다. 사자들이 뿜어낸 물은 바닥의 얕은 수로를 따라 궁전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이로운 장소에 도달했죠. 온천 욕장이었어요. 이곳은 왕과 외교관들이 휴식을 취하고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던 곳이었습니다. 냉탕, 바닥 난방이 되는 온탕, 그리고 증기탕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물은 지하 제어실로 들어가서 장작불로 달궈진 구리 보일러를 통과했습니다. 거기서 뜨거워진 물이 파이프를 타고 욕장 곳곳의 분수와 샤워 시설로 흘러갔죠. 중세시대에 온수 샤워를 즐길 수 있었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바닥 난방은 더 놀랍습니다.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가 대리석 바닥 밑에 설치된 수로를 통해 흘러갔어요. 뜨거운 증기가 바닥을 데우면서 온탕 전체가 따뜻하게 유지됐던 겁니다. 증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둥을 타고 올라가 증기탕으로 들어갔죠. 작은 구멍들을 통해 빠져나온 증기가 방 전체를 수증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천장에는 별 모양의 창문들이 있었는데 이걸 열고 닫으면서 증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완벽한 온도 제어 시스템이었던 거죠. 물은 욕장을 지나서도 계속 흘렀습니다. 궁전 전체를 가로지르며 분수와 연못, 수로를 거쳐가면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로 냉방이었습니다. 그라나다는 스페인에서도 극도로 더운 지역인데 뜨거운 공기가 연못과 분수를 지나가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식혀줬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에어컨의 원리와 비슷하죠. 자연스러운 증발 냉각 효과가 궁전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궁전 안은 놀랍도록 쾌적했어요. 물은 궁전의 서쪽 끝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곳은 군인들이 머무는 막사였는데 나머지 궁전보다 6m 정도 높은 곳에 지어졌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물을 또다시 위로 올려야 했거든요.
물레방아를 다시 쓸 수도 있었지만 엔지니어들은 훨씬 더 인상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외부 동력이 전혀 필요 없는 자동 장치였어요.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위쪽 용기로 들어가서 바닥의 구멍을 통해 아래쪽 용기로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위쪽 용기에 소용돌이가 만들어졌는데 소용돌이의 중심부는 기압이 낮아지면서 공기를 아래로 빨아들였어요. 아래쪽 용기에서는 이 공기와 물이 섞이면서 기포가 가득한 물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핵심이 시작됩니다. 이 기포 섞인 물을 가느다란 파이프로 보냈던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굵은 파이프의 물이 아래로 누르는 힘과 가느다란 파이프의 물이 위로 올라가는 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같으니까요. 그런데 가느다란 파이프 속 물은 공기 방울 때문에 훨씬 가벼웠습니다. 같은 에너지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소용돌이를 유지하면 이 장치는 물을 6m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동물도 사람의 힘도 그 어떤 외부 동력도 없이 말이죠. 순전히 물의 흐름과 물리 법칙만으로 중력을 거스른 겁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수백 년 동안 작동했고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많은 부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 엔지니어들이 만든 수로와 분수가 지금도 물을 뿜어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죠. 현대 기술로도 이렇게 오래가는 시스템을 만들기 쉽지 않은데 중세시대에 이걸 해냈다는 게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물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의 완벽한 사례거든요. 전기도 없고 펌프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이들은 중력, 수압, 증발, 사이펀 효과, 소용돌이 같은 자연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해냈죠.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 가능했는지입니다. 외부 에너지원이 거의 필요 없었어요. 중력이 대부분의 일을 해줬고 물레방아만 동물의 힘으로 돌리면 됐죠. 연료도 전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 시스템의 완벽한 원형이었던 셈이에요. 아람브라 궁전이 200년 넘게 정복되지 않았던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튼튼한 성벽과 전략적 위치도 중요했지만 이 물 시스템이 궁전을 살아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식수, 농업용수, 냉방, 난방, 위생까지 모든 게 해결됐으니 오랜 포위 공격도 버틸 수 있었죠. 물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였던 겁니다. 오늘날 아람브라를 방문하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은 화려한 장식과 아름다운 건축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이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요. 바닥 밑을 흐르는 수로, 벽 안의 파이프, 지하의 보일러,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작동하는 분수들 말이죠. 700년 전 엔지니어들이 남긴 이 유산은 단순한 유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들어낸 걸작이죠. 다음에 복잡한 현대 건축물을 보게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700년 후에도 작동할 수 있을까? 아람브라의 물 시스템은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입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오래가는 법이니까요.